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별의 물리량입니다. 크게 어떻게 배울 거냐? 별의 거리를 배우고, 두 번째, 별의 온도, 세 번째가 별의 크기. 이 순으로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 있습니다. 우선 거리를 설명하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별의 연주시차를 배웁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억이 없을 거니까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는 너무 커가지고 요 우주 벽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우주 벽이라고 칩시다. 실제로 여기 우주 벽이 아니고 태양 주위로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죠. 우리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거리, 여기 우리가 우주의 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우주가 더 크죠. 더 큰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이게 우리가 끝이라 관측할 수 있는 끝입니다. 요 벽이 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방 안에 있는데 바깥 세상은 더 많은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방 크기, 벽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요게 별이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예. 이 별이 있는데 A별, 이 별을 우리가 관측을 할 겁니다. 어떻게 관측할 거냐? 처음에 여기서 이 별을 바라보면 요 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기서 보면은 요 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별이 우리가 요거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죠. 근데 우리가 반대편 넘어가는데 6개월 걸립니다. 그래 6개월을 기준으로 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이걸 A의 시차라고 합니다. 이게 시각적 차이란 뜻인데, 여기서 요 각을 반으로 쪼갠 거, 이렇게 각을 반으로 쪼갠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 별의 연주 시차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별의 연주 시차는 단위가 초입니다. 단위는 제가 이렇게 대괄호를 하거든요. 초입니다. 초가 뭐냐? 1초는 3600분의 1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각도라는 1도의 60등분을 하면 1분이고 다시 이걸 60등분 하면 1초예요. 그러니까 이 안은 엄청나게 작은 각도입니다. 됐죠? 별 하나가 더 있다고 칩시다. 요게. 이 별은 내가 이제 쳐다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바라보면 여기서 바라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별의 연주시차는 억수로 작죠? 요만합니다. 그죠? 자, 연주시차 요 별을 B라고 할게요. A별보다 B별의 연주시차가 훨씬 작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지구와 이 별 사이까지의 거리를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 놓은 게 별의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다. 결국 연주시차가 커지면 거리는 가까운 거고 작아지면은 거리는 커진다, 넓어진다, 멀어진다 이런 뜻이죠. 이때 연주시차의 단위는 1초고 초 단위고 거리의 단위는 파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 하자. 1초인 별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0.1초인 별의 거리는 10파섹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1파섹은 우리가 이제 거리 다리가 뭐냐? 3.26 광년. BC 1년 동안 가는 거리죠. BC 1년 동안 가는 거리는 엄청나게 멉니다. 생각해 보세요. 별이 1초에,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인데 이 속력으로 1년을 가는 거입니까? 그리고 3.26년을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멀죠. 참고로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돕니다. 그 속력으로 3.26년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32.6 광년이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에 있는 별들의 연주시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별의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주시차가 재기 쉽느냐? 지금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6개월 걸리죠. 6개월. 그러면
6개월 동안 별이 움직이는 각도를 재야 돼요. 이하의 반이 연주시차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 이 별의 움직임을 보는데 움직이는 각도가 0.1초일 경우에는 이 각도가 0.2초겠죠. 6개월 동안 0.2초 움직이는 애들의 연주시차가 0.1초이므로 이하의 거리는 32.6광년이 있다. 거리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습니까? 흑수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 32.6광년이 흑수는 멀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우주의 그 빅뱅 이론을 배우면 알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주의 크기가 대충 200억 광년입니다. 빛의 속력으로 200억 년을 가야 돼요. 그러면 200억 년을 가는 우주 거리의 반지름이 우주가 동그랗다고 쳤을 때 200억 년을 가야 되는데 그 중에 32.6년을 갔다. 엄청나게 조금 간 거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 간 그 거리에 있는 별, 한마디로 우주에 비해서 지구에 엄청나게 가까이 있는 별의 연주시차도 재기 힘든데 그럼 이하보다 훨씬 먼 별들이 많을 거네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떻게 재느냐? 자, 그런 별들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웁니다. 고1 때 배우죠. 고1 때 우리가 빅뱅이라는 걸 배우는데 빅뱅에서 우주가 뻥 터져 가지고 팽창을 했다라고 배웁니다.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점점 커졌는데 이러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뭘 배우느냐? 빅뱅에서 우리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어떤 별이 빅뱅이 그러니까 우주가 터져가지고 밖으로 이제 튕겨 나가는 거니까 멀어지는 속도와 이 별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속도가 다르더라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도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거 후퇴 속도라 하는데 후퇴 속도는 뭐로 알게 되느냐? 요 별의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로 알게 됩니다. 적색 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도 이거 이제 제가 뭐 내용만 책에 있는 내용만 설명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좀 이런 원리적인 것도 좀 많이 이제 저학년 때 배운 거를 다 알고 가는 것이 뭐 정확하게 아는 거니까 스펙트럼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별이 이렇게 있을 때 별에서 빛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 존의 기체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 빛이 오면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요 태양 같은 별에서 나오는 빛은 색깔로 따지면 빨주노초, 파나보가 다 나오거든요. 빨주노초가 다 나오는데 그러면 색깔을 대충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속 스펙트럼은 이게 빨주노초 판하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무지갯빛 다 넣는 거죠. 여기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저온의 기체가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흡수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안 보이겠죠.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색깔 일부가 흡수가 된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흡수 스펙트럼이 적색 편의를 합니다. 적색 편의는 뭐냐? 빨간 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흡수선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약간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우쳐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타나겠죠.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여기로 나타나고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자 이거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뭐 물리 시간에 할 거니까 뭐 설명할 거 아니고 이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현상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건데 여기 우리한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적색 편의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빨리 멀어질수록 적색 편의가 심하게 나타난다. 여기 이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 별의 스펙트럼을 측정해 가지고 후퇴 속도, 지구에서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해봤더니 별의 거리 R에 따라서 후퇴 속도들이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별을 측정하는 거니까 억수로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요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뭘 알게 됐느냐, 이거 비례 그래프 아닌가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식이 이렇게 됩니다. 후퇴 속도는 별의 거리에 비례하는데, 요걸 알아낸 사람이 요 H가 허블 상수, 사람 이름을 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숫자에 대해서 요런 식이 성립하더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속도?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적색 편의가 얼만큼 치우쳤느냐에 따라서 후퇴 속도를 잴 수가 있고, 이 후퇴 속도를 잴 수 있고, 요 허블 상수는 이미 요 그래프에서 알고 있는 기울기 값이니까 요 R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 가지고 요 정도 후퇴 속도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별까지의 거리는 요게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다. 이하보다 더 먼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더 멀리 있는 별까지 잴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기초라고 하는 거죠. 이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재봤는데 정리를 하자면 별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연주시차로 잴 수 있다. 하나 더,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적을게요. 의 적색 편의로 식은 요렇게 후퇴 속도는 HR이다. 요 식을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 하나 더 설명하고 갈게요. 이거 기억에 없을까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용어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별의 등급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온도도 배웠죠. 등급부터 설명할게요. 별의 등급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습니다. 자, 겉보기 등급은, 자, 이게 우리가 지구에서 별을 보니까 누가 더 밝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밝은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밝은 별과 점점 어두워진 자, 요런 별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보다 더 어두운 별도 있지만 눈으로 관측하기에 보니까 여기 제일 밝아 보이더라. 그래서 요 아들을 우리가 1등성이라고 합니다. 1등이라 적을게요. 당연히 이거 2등이겠죠. 3등, 4등, 5등, 제일 어두운 별 6등성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밝은 별이 있습니까? 밝은 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밤하늘의 별 중에 가장 밝은 별과 가장 어두운 별을 1등성과 6등성 나눴는데 이게 몇 배 차이냐? 100배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제일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라는 거 기억해 놓고 갑니다. 자,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배냐? 100배입니다. 100배. 밝기가 100배라는 거예요. 자, 6등성부터 1등성까지 100배입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칸이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한 칸이 몇 배냐?
100을 5칸이니까 100을 5로 나누면 안 됩니다. 5제곱근 100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한 칸이 2배다. 그럼 이 안은 몇 배입니까? 2배에 2배니까 4배죠? 2배에 2배에 또 2배니까 몇 배입니까? 6배입니까? 아닙니다. 8배입니다. 왜? 4배에 2배잖아요. 맞죠? 그럼 한 칸 더 가면 몇 배입니까? 16배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게 총 100배니까 이게 5제곱근인데요. 그럼 5제곱근은 뭡니까? 우리가 제곱근 100은 뭡니까? 이 숫자는 2번 곱하면 100이 되는 숫자다. 5제곱근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은 5번 곱하면 100이 되는 숫자구나. 여기 이제 2가 숨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5제곱근 100 요거를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면은 약입니다. 약 2.5입니다. 2.5. 그래서 중학교 때 2.5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2.5를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두 칸은 몇이냐 이러면은 2.5에 곱하기 2.5니까 이게 6.25인데 그냥 6.3이라 해도 됩니까? 6.25배입니다. 6.3이라 해도 됩니다. 왜?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칸은 요거 16배입니다. 자, 네 칸은 40배입니다. 40배. 됐습니까? 자, 요렇게 등급을 매겼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요건데 겉보기 등급은 거리를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요 1등성 밤하늘에 있는 1등성이 진짜 밝은 건지 아니면 어두운 별인데 가까이 있으니까 밝은 별인지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그냥 이 아가 더 밝구나. 이게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또 우리가 지식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크게 그릴까요? 네,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구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별이 있습니다. 뭐 전구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전구 빛이 어떻게 퍼집니까? 사방으로 퍼지겠죠. 사방으로.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방으로. 지금 이 구가 이거 원 아닙니다. 이 구가 이제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리 R, 거리 2R, 거리 3R 요걸 그린 겁니다. 요게 한 부분만 제가 떼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수박을 쪼개듯이 이렇게 쪼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입체일 겁니다. 그죠? 입체.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입체처럼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뗀 거죠. 요 한 부분. 그럼 요 안에도 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 부분. 마지막 것도 한 부분. 자, 요렇게 한 부분을 떼봤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대충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별에서 어느 특정 거리 R 거리에 있는 요 부분 이렇게 생겼겠죠. 또 한 번 더 R 갑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또 R 갑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게, 요 나오는 게
총 100의 에너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제가 별을 관측하게 됩니다. 어떻게 관측하느냐? 제 눈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별을 다 요 면에 들어오는 모든 빛을 제 눈에 다 들어온다고 칩시다. 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2배가 되면 이 면적은 4배가 되겠죠. 삼각형 닮음에 의해서 요 면적은 자, 요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요 면적이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제가 요 뒤에서 보면은 제 눈의 크기는 안 변하니까 요 부분만 보겠죠. 요 부분만 보겠죠. 그러면 제가 이 별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0의 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100이 4등분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4분의 1이니까 4분의 100의 에너지만 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서는 9분의 100만 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결국 거리가 2배, 3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의 밝기는 4분의 1, 9분의 1 이렇게 줄어듭니다. 요거를 어떻게 적느냐?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있습니다. 절대 등급. 요거 지우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절대 등급은 뭐냐? 절대 등급이라는 것은 이 별이 실제로 가까워서 밝아 보이는지 또는 멀어서 어두워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별끼리 비교를 똑같은 거리에 놓고 할 겁니다. 요걸 보고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지만 요거 지금 나옵니다. 요거 똑같이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을 10파섹 거리가 어디죠? 32.6 광년이죠. 거리에 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동일해졌으니까 이제 진짜 밝은 별이 밝은 거예요. 가까워서 밝아 보이는 거 아니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관측자 지구가 있다고 칠게요. 요까지 거리가 10파섹이라고 합시다. 자를 한번 꺼 보겠습니다. 수직선. 자, 거리가 있는데 여기가 10파섹인 거리입니다. 그러면 별이 10파섹보다 조금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가까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딱 10파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파섹보다 아주 멀리 있는 별 A, B, C가 있다고 칠게요. 자, 이 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당긴다라는 거예요. 당긴다. 어느 쪽으로? 10파섹 쪽으로 전부 다 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여기로 당기고 요번은 이제 어차피 그대로 있고 이 별을 여기로 당길 거예요. 실제로 당기느냐? 실제로 당기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당기는 거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좀 전에 거리 이야기 한 거예요. 자, 요 별이 그러면 이렇게 당겼으면은 이때 우리가 보면은 요때와 요때 어떻습니까? 이 짝이 더 어두워 보이겠죠? 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별이 이동한 게 아니고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안은 실제로 1파섹에 있더라. 이 안은 40파섹에 있더라. 로 한번 해볼게요. 뭐 거리는 좀 이상하지만 해볼게요. 요거를 10파섹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은 1파섹이 있는데 이 안은 1등성이었습니다. 밝은 별이었다는 거죠. 이거 겉보기 등급이. 이 안은 2등성이었습니다. 겉보기 등급이. 자, 이 안은 이보다 더 어두운 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등성 아니다. 3등성이었다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이 세 개 별은 겉보기 등급으로 본 겉보기 등급 스몰 m이라 적습니다. 자, A, B, C 한번 적어 볼게요. 표 한번 그려 볼게요. 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라지엠 적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겉보기 등급은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하면 되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등성이었다. 요거 2등성이었다. 요거 3등성이었다. 그러면 실제로 제일 밝은 별은 눈으로 보기에 밝은 별은 누굽니까? A가 제일 밝아 보였다라는 거죠. 제 눈에. 몇 배? 요거보다는 2.5배, 요거보다는 6.25배 밝아 보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절대 등급은 이하가 거리가 그런데 1파세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거리가 몇 배 늘어갔어요? 10파세기 이제 거리로 옮기는 겁니다. 가상으로 10파세기로 옮깁니다. 그럼 거리가 몇 배죠? 10배죠. 거리가 10배면 거리의 제곱이 100이잖아요. 밝기가 100분의 1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1등성에서 거리가 100분의 1로 줄어들면 1등성에서 뒤로 5칸을 가야 됩니다. 맞죠? 이거는 밝아진 거고 이거는 어두워진 거겠죠. 당연히. 이건 100배 밝아진 거고 이거는 100분의 1배 어두워진 거겠죠. 그래서 이 안은 1파색에 있다가 10파색으로 옮겼기 때문에 별이 분명히 어두워졌을 겁니다. 몇 분의 1로? 100분의 1로.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넷, 5칸. 그래서 이 안은 6등성으로 보입니다. 이게 절대 등급이에요. 됐습니까? 자, B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2등성일 겁니다. 맞죠? C는 거리가 40파색이었는데 10파색. 거리가 몇 분의 1로? 거리가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밝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 제곱의 반비례니까 16배 밝아졌겠죠? 16배 앞으로 몇 칸입니까? 아까 했죠. 3칸입니다. 3칸. 그러면 이게 3등성이었으니까 3에서 하나, 둘, 셋. 이거 몇 등성입니까? 0등성입니다. 0등성. 자, 그러니까 1등성보다 0등성. 그 앞에 있는 거는 몇냐? 마이너스 1등성 다 있습니다. 6보다 어려우면 7, 7보다 어두우면 8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0등성이네. 그러면 진짜로 제일 밝은 이 안은 거리 때문에 밝아 보인 거죠. 6등성. 제일 어두웠던 별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실제로 밝은 거는 C였다. 왜? 이 안은 멀어서 어두워 보였던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거리 지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거리 지수는 우리가 실제로 거리를 잴 수도 있지만 이 거리 지수가 뭐냐? 우리가 이미 거리를 알고 지금 이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 한 거잖아요. 맞죠? 맞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일단 거리 지수라는 거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거리 지수는 뭐냐? 대충의 거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게를 잘하고 생각합니다. 수직선에 0이라고 하고 이쪽이 마이너스 음의 값, 요짝이 양의 값인 건 알고 있죠. 이 거리지수가 뭐냐면은 겉보기 빼기 절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겉보기 빼기 절대를 하니까 몇이에요? 마이너스 5죠. 요거는 0이죠. 요거는 몇입니까? 3이죠. 자, 이 5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5. 진짜 이거 비례식은 아니고 거리지수니까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0. 요거 3 플러스 3의 값인가 요쯤에 있겠다. 그러니까 이 아가 3이라는 것이 이 5보다 뭐 5분의 3배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0보다는 더 멀리 있겠구나. B보다는 멀리 있는 별이다. B보다 A는 가까이 있는 별이다. 지구에 더 가까이 있는 별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지수하면서 또 하게 되니까 일단 요까지가 중학교 때 배운 또는 고등학교 때 배운 빅뱅 이론을 배웠습니다. 자, 이게 머릿속에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내용에 나오는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는 별의 거리를 배웠고 등급을 배웠죠. 이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별의 색과 표면 온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이 별의 온도죠. 별의 온도인데 이 별의 온도는 직접 가가지고 온도계를 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법칙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람다 맥스는 t분의 a인데 요 a 값을 몰라도 됩니다. 네, a를 몰라도 됩니다. 약 한 3 곱하기 10의 8승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a는 상수입니다. 한번 일정한 수라는 뜻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요 맥스 파장이라는 거 있죠.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전자기파, 이것도 기본 지식이죠. 전자기파는 요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리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진동이 많은 것부터 이제 점점 갈수록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게 있죠. 여기서 전자기파의 이쪽으로 가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짧죠. 요거 파장입니다. 요거 파장. 여기서까지 파장. 파장이 여기로 가서 짧은데 짧은 기 순서대로 감마선 R입니다. 이거 감마입니다.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은 우리가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는 빛이죠. 일종의 빛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가시광선 영역이고 눈에 안 보이는 영역도 다 적은 거예요. 요 전자기파는 파동이기 때문에 요 진동수가 클수록 이하가 클수록 에너지가 높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적외선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빨간색입니다. 그죠?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 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이니까 자외선이라고 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에너지 센 게 누구냐? 보라색 계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라색은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파란색 빛은 요렇게 진동수가 크니까 요 파란색은 진동수가 크다. 그 대신 파장이 짧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 빛은 요렇게 온다고 이제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빛은 진동수가 작은 대신에 파장이 길다. 이게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네,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우리가 물리를 배우면 아는데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해 놓읍시다. 그래서 파란색이 에너지가 크다. 파란색 계열 쪽으로 갈수록 결국 보라색이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빈의 변이 법칙에서 람다 맥스가 뭐냐? 흑체라는 놈이 있습니다. 흑체, 블랙바디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그냥 검은색 물체라는 뜻입니다. 흑체가 있는데 이 흑체는 일단 자기한테 오는 빛을 다 흡수합니다. 됐죠? 그 흡수된 모든 에너지를 또 완전히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 이런 물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안은 이상적인 물체,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방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하의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파장이. 이게 요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특정 온도에 특정 파장이 많이 나오더라 라는 건데, 이 맥스라는 것은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 온도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 나오는 빛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가. 태양만 하더라도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도입니까? 6000켈빈이죠. 6000켈빈 한번 적어볼게요. 표면 온도 태양이 6000켈빈입니다. 온도. 여기서 나오는 파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태양에서 이만큼 전자기파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맥스, 이게 뭐냐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우리가 파장 맥스라고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그거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색을 제일 방출 많이 하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는 발전호초 파란보 빛이 다 오는데 우리 눈에 무슨 색으로 보여요? 노란색과 빨간색 약간 요 사이가 보이죠. 맞죠? 맞죠? 가시광선 능력. 그러니까 그 빛을 제일 많이 방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별은 흑체가 아니지만 흑체에 가깝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책에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점선을 일단 하나 그려놓을게요. 뭐 대충 한 3개 정도 할게요. 자, 요렇게 그래프 3개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파장입니다. 파장.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에너지 세기입니다. 복사 에너지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출하는 에너지인데 요 별 A, B, C가 있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여기가 한 6000켈빈 정도 된다고 칠게요. 여기가 한 4000켈빈이라 할게요. 여기에는 한 2000켈빈짜리 별이라고 칩시다. 표면 온도가. 그러면은 이 아들은 이 6000켈빈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어딥니까? 딱 요게죠. 요게 여기입니다. 요 B가 제일 많이 방출하는 곳은 어딥니까? 딱 여기죠. 요게 C가 제일 많이 방출하는 거 어딥니까? 여기죠. 요게 딱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겁니다. 여기 뭐냐? A의 파장 중에 맥스. 그러니까 A가 방출하는 B 세기가 억수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세기가 가장 세다. 요 파장대가 제일 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맥스 파장. 됐습니까? 지금 요 파장이 여기로 가서 크니까 요 빨간색보다는 요 파장이 그러니까 긴 거죠. 빨간색 파장이 긴 겁니다. 크게 적을게요. 자, 요 온도가 낮으니까 이하 파장이 길어지더라. 맥스 파장이. 이게 요식입니다. 위에 있는 요식. 요거 되겠습니까? 요거 A 위올 필요 없어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 그냥 비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요거 가지고 뭐 문제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거 넣을 수가 있는데 뭐 태양 같은 거는 여기 6000켈빈 넣으면 됩니다. 6000켈빈 넣으면 돼요. 여기.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이하 단위가 있는데 이하가 실제로 나노메타 켈빈인데 뭐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태양 같은 여기 6000 넣으면 되고 B 같은 거는 4000 넣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A별하고 B별하고 파장 B가 몇 대 몇이냐라고 반비례로 계산하면 돼요. 이게 3대 4니까 3대 2니까 2대 3이다. 파장 B가 최대 맥스 파장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별의 온도를 하다가 이걸 왜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별의 온도를 재려고 하니까 맥스 파장만 알면 된다. 한마디로 이 별이 가장 많이 우리한테 보내는 빛의 그 파장대를 조사하는 겁니다. 어차피 별빛은 도착하니까 우리 눈에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맥스 파장의 크기를 재서 요걸 집어넣으면은 요건 어차피 상수니까 항상 일정한 수고 요 t 값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죠. 결국 별의 온도는 맥스 파장을 재어서 별의 온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중학교 때 배운 뭐가 있느냐? 빛의 별의 색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납니까? 별의 색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색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청색, 백색, 그 다음에 황색, 노란색이죠. 노란색이라도 빨간색, 적색이죠. 이렇게 배우고 중간색을 배웁니다. 청색과 백색 사이 청백. 백색과 노란색은 황백이겠죠. 황백.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이니까 주황색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의 색을 총 7개를 배우는데
청색, 백색, 노란색, 빨간색 뭐 이으면 됩니다. 중간 색깔이니까 나머지는. 참고로 뭐 태양 같은 거는 노란색이죠. 태양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태양. 됐습니까? 이 정도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자, 별의 색은 어떻게 보이느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별의 색이 어떻습니까? 파란색 쪽으로 갑니다. 내가 앞에서 말했죠. 파란색이 어떻다? 가장 밝은, 파장이 짧다. 앞에서 한 거 기억납니까? 에너지가 크다 한 거 기억납니까? 됐습니까? 요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겁니다. 대충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별의 색깔을 보면. 됐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 별의 색깔이 눈에 보입니까? 밤하늘의 별 전부 다 무슨 색으로 보여요? 흰색으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 그 별이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지만 흰색이 아닙니다. 흰색이 아닙니다. 그게 그냥 흰색으로 보인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건데 까만색 바탕에 밝은 빛이 보이니까 그게 흰색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흰색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세히 별을 관찰하면은 조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별과 조금 푸른빛을 띠는 별이 있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청백색, 백색, 황백색이 전부 다 우리 눈에는 뭔 색으로 보이는가? 그냥 흰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별들이 전부 다 흰색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하느냐? 색지수라는 것을 할 겁니다. 자, 색지수는 뭐냐? 앞에서 우리 거리지수 배웠죠. 지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대충의 값을 알면은 이 아가 보통 어떻다 이렇게 뭐 알 수 있는 거, 지표 뭐 이런 뜻이죠. 지표로서의 수다 뭐 이런 개념인데 색지수는 딱 뭐가 기준이냐면은 만켈빈 의 표면 온도를 가진 별을 딱 기준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흰색입니다. 백색별입니다. 백색. 자, 우리가 좀 이따가 억수로 많은 걸 배울 건데 딱 기준은 백색과 황색입니다. 얘는 태양이라서 잘 나오고 백색은 기준이라서 잘 나옵니다. 자, 색지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별의 등급 배웠죠. 등급이라는 것은 얼마나 밝게 보이느냐를 말을 하는 건데 사진 등급이라는 것은 사진으로 찍었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게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 거고 안시 등급은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밝게 보이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사진은 기계가 찍는 겁니다. 그럼 기계가 빛 중에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이 잘 찍히겠죠. 그게 파란색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진 등급은 그냥 파란색이 잘 찍히는구나 다른 색에 비해서 민감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눈으로 보기에는 무슨 색이 가장 잘 보이느냐? 노란색 빛이 가장 잘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잘 보인다라는 것은 밝게 보인다라는 것이고 밝게 보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등급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등급이 낮다. 자, 이 안은 노란색 쪽으로 등급이 낮다. 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등급을 가지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이 별이 더 밝아 보이는데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저 별이 더 밝아. 그러면 이 별은 눈으로는 밝게 보이는데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더 어둡다는 것은 이 별이 노란색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는구나 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 잘 안 보이는 별이 사진을 찍으면 억수로 밝게 보여요. 저 별은 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사진에 잘 찍히니까 자는 파란색 별에 가깝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 아까 전에 우리 거리지수 할 때 제가 수직선 한 거 기억납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진 등급 한마디로 파란색 별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파란색 별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노란색 별이라고 할게요. 자, 노란색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진 등급을 여기서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이 있는데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뺄 겁니다. 자, 이 파란색 별은 사진에서 잘 찍힙니까? 눈에서 잘 보입니까? 사진에 잘 찍히죠. 그러면 이 사진에서 잘 찍힌다는 것은 이 안은 등급이 높다라는 말입니까? 낮다는 말, 낮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숫자가 작은 숫자입니다. 됐습니까? 이 안은 큰 숫자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음의 값입니까? 양의 값입니까? 예, 그렇죠. 음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흰색이 아까 기준에 했으니까 흰색에서 0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노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경우는 사진 등급이, 자, 눈으로 보기에 더 밝으니까 이하가 작고 이하가 큽니다. 그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니까 당연히 양의 값을 갖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저 위에 있는 요 그래프로 가서 요걸 수직선이라 생각해 봅시다. 수직선을 해가지고 요게가 뭐라고요? 예, 기준입니다. 기준. 예, 여기 색지수가 0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로 가면은, 자, 수직선, 여기로 가면 무슨 셈입니까? 예,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값. 아까 전에 거리지수와 똑같죠? 요거 플러스 값이라고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래서 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아니죠. 사람마다 눈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나는 저기 더 밝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데 나는 저 별이 더 밝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요걸 안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지만 필터를 써요. 필터. 필터가 있는데 U, B, B 필터라고 합니다. 요 세 개 필터가 있는데 됐습니까? 요거는 보라색을 잘 찍는 필터예요. 보라색이 잘 보이는 필터. 요거 B니까 블루 알겠습니까? 요거 파란색 잘 찍는 필터겠죠. 우리는 요거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눈으로 보기에라고 하는 겁니다. 비저블입니다. 비저블. 의 약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요거는 노란색이 잘 찍힌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요거고 여기 요거죠. 이제 기계가 찍으니까 할 말이 없죠. 맞죠? 이거 그냥 우리 눈 대신인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뺍니까?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 제가 착각했죠. 여기 아니고 여기 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 B가 사진 등급, 여기 안시 등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거 대신에 뭐 쓸 수 있습니까? 요거 대신에 사진 등급 대신에 B 필터로 찍은 등급에 B 필터로 찍은 등급을 빼면 되겠구나. 요거도 마찬가지. 자, 요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요거를 색지수라고 또 합니다. 됐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책에 이제 그래프가 있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시다.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U 적어줍니다. 이렇게 딱 적어줍니다. 자, 이게 이제 세기겠죠. 얼마나 잘 찍히느냐. 여기 제일 잘 찍힌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파란색 별은 어디에서 잘 찍히겠습니까? 당연히 이쪽 편에서 잘 찍힙니다. 이게 파란색 별일 겁니다. 됐나요? 그럼 빨간색 별이나 노란색 별 같은 거, 뭐 주황색 별 같은 거 어디서 잘 찍겠습니까? 이쪽에서 잘 찍히겠죠. 자, 요렇게 요게 됐습니까? 뭐 노란색 별 요렇게 잘 찍힙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그래프인데 요거 우리가 별의 색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죠? 색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죠? 자, 요 색지수 하면 별의 색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별의 색을 알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온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온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온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물리량은 제일 처음에 거리, 그 다음 별의 온도, 별의 크기 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이런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를 설명합니다. 자, 또 이번에 해야 될 내용은 계속 별의 세계 온도에 대해서는 이야기인데, 자, 이제는 분광형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스펙트럼형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했는데 별에서 나오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빨주노초 파나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앞에 저온의 기체가 있으면 일부 빛이 흡수되고 나머지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죠.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요 빛은, 자, 요 기체는 다시 반짝거리면 이게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서 흡수한 거를 방출하게 되는데, 요게 방출 스펙트럼이겠죠. 됐습니까? 우리 앞에 흡수 스펙트럼 제가 그려줬습니다. 맞죠? 됐습니까? 예. 요 흡수 스펙트럼 가지고도 뭘 알 수 있느냐? 별의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프가 복잡하니까 제가 책에 있는 그래프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갈게요. 지금 흡수선의 색이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흡수 스펙트럼 있죠. 이 흡수 스펙트럼인데 요거는 이 온도에 따라서 이 흡수하는 게 다릅니다. 지금 여기 위에 온도가 보입니다. 그죠? 온도가 보이는데 여기 3만 켈빈인데 요거를 무슨 색이라 하냐면은 요거 그냥 요거 요쯤은 전부 다 이제 파란색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6000 켈빈이 요거 노란색 별이다 이거 태양 같은 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빨간색 애들이다 3000 켈빈은 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구냐, 요겁니다. 요 수소 보이죠? 수소 스펙트럼, 요거 흡수 스펙트럼 확 잘 보이죠? 여기 누구냐? 흰색입니다. 백색.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별 같은 거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헬륨 여기 있죠. 헬륨은 주로 요 파란색 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거 배울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거 복잡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볼록 튀는 요 칼슘 하나만 따로 덩그러니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주황색 쪽이 많은데 뭐 빨간색 쪽이나 노란색 쪽에도 있다.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헬륨하고. 근데 이게 숫자가 적혀 있죠. 요 숫자가 뭐냐, 여기 좀 화학하고 다른데 헬륨 1이라 적혀 있고 요거 헬륨 2라고 적혀 있죠. 여기 그냥 헬륨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헬륨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칼슘 2가 뭐냐, 요 칼슘 1 요거란 뜻입니다. 됐죠? 여기 이제 이온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칼슘 1이 있죠. 칼슘 1은 뭡니까? 그냥 칼슘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요거는, 자, 요거 중요한 거 수소, 흡수선 잘 보인다.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요거 일단 요 부분만 외워주세요. 수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여기 무지개에서 저 까만 줄 보이죠? 여기 흡수된 겁니다. 지금 3000 보이죠? 3000. 여기 무슨 색별이라고요?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별, 노란색 요거로 할게요. 요겁니다. 노란색 별, 태양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흰색 별 있겠죠? 흰색 별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빨간색 별은 여기 있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흡수선을 보니까 지금 이 보면 보이잖아요. 흰색 요거 다 적혀 있죠. 요거 흡수선 여기 보면 이 안은 누구의 흡수선이다, 요거는 누구의 흡수선이다 보이죠. 이게 뭔 뜻이냐, 여기 무지개가 나가는데 여기 수소가 있으면 요선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수소가 있으면 수소한테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게 수소가 제일 많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 걸 이제 보는 건데, 이런 그림도 있다 정도만 알고,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 요게는 영어입니다. O. 그러니까 요거도, 요게 나중에 맞출 건데, O, B, 순서대로 할게요. A, 막 이렇게 적혀 있죠? 요거,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한번 외우는 법 가르쳐 줄게요. OB를 어떻게 외우느냐? 오빠죠, 오빠. A는 아빠입니다. 오빠는 보이죠, 보이. 아빠는 파더죠. 요렇게 일단 외워놓습니다. 오빠, 아빠.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둘 다 빠져가 들어가는데, 오빠는 보이고, 아빠는 파더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GKM, 요거는 뭐 따로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는데, 요 A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요거. 자, 그래서, 이거 뭐 분광형 어려운 건 아닙니다. 결국, 분광형을 보더라도 뭘 알 수 있다? 별의 온도를 알 수 있다가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디다 정리를 할 거냐? 여기에다가 정리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요 밑에 있는 색지수 부분을 그대로 떼와가지고 요 그림을 지우고, 자,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색지수 했죠. 색지수. 요거를 몇 칸으로 나눌 건지,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데 요거 색지수 0입니다. 그죠? 자, 여기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O, 오빠, 아빠, GKM. 자, 여기 뭐라고요? 분광형입니다. 위에는 이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색지수. 요거는 뭐라고요? 별의 색. 됐습니까? 그럼 온도 한번 적어볼까요? 온도 우리 앞에서 외워놨잖아요. 여기 요 흰색이 10,000켈빈입니다. 자, 이거 태양 6,000켈빈입니다. 요거 3,000켈빈 정도 됩니다. 여기가 뭐 2만에서 한 3만 켈빈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흡수선 보니까 여기에서 흡수선은 수소 흡수선 여기 제일 잘 나타난다. 여기에는 헬륨 같은 게 나타난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겁니다. 오늘 배운 거 이게 다예요. 요거 답니다. 요 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외워야 할 거는 어차피 다 외워야 되지만 여기 기준입니다. 흰색이 기준이에요. 흰색. 딱 보니까 영어도 알파벳 A 첫 번째 글자, 수소 딱 보면 알겠죠? 요거 0, 숫자 0, 흰색 10,000켈빈 딱 외우기 딱 좋죠? 여기 딱 한 세트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원소가 뭡니까? 수소잖아요. 수소가 이제 별 되는 거잖아요. 수소 모여가지고. 수소. 분광형은 A, 알파벳 첫 글자, 숫자 0, 기준, 흰 색깔, 별의 전부 다 대부분 흰색으로 보니까 흰 색깔, 10,000켈빈. 딱 외우기 제일 좋은 숫자입니다. 문자고. 요거를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요 라인을 꼭 외워야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적는 거예요. 나머지를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요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배울 별의 물리량은 별의 크기입니다. 근데 별의 크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별의 크기를 재는 건데, 광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광도 L이고, 여기 뭐냐, 어떤 별이 있잖아요. 별이 사방으로 빛을 분출합니다. 이렇게 여기 지구가 있다 하면은 이 별에서 쏜 빛의 일부가 우리 지구에 도달하겠죠. 요 지구에서 측정한 요 별빛의 일부, 여기 겉보기입니다. 겉보기.
맞죠? 그래서 이거로 등급을 나타낸 것이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별은 실제로 멀리 있다고 치볼게요. 그럼 멀리 있으면은 요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더 멉니다. 좀 더 멀게 그려볼게요. 크기는 똑같고.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가까운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아주 가까운 것도. 지구 크기 똑같다고 치고, 자, 이게 잘 눈에 이제 안 들어올 건데,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 A, 요거 B, 요거 C. 그러니까 지구가 먼 게 아니고 별이 멀다고 칩시다. 똑같은 별이 있는데 요 지구에서 관측하면은 지구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지금 별빛 전체 중에 이만큼 이 지구에 도달하겠죠.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자, 멀면 멀수록 어떻습니까? 극히 일부가 도달하는 거죠. 이게는 좀 많이 도달하잖아요. 그죠? 전체에 한 요 정도? 그러니까 같은 거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양은 한 요 정도다. 각도상, 이 각도가 좀 작은 거 안 보입니까? 좀 작죠?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이거보다는 이하가 빛이 작게 들어올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하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가까이 오면 겉보기 등급이 커 보이는 겁니까? 겉보기 등급이 작아 보이는 거죠. 작은 게 이제 더 밝게 보인다. 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요 전체가 이제 내뿜는 총량을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총량. 요 총량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예, 절대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등급은 한마디로 이제 말 그대로 등급이죠. 수치화한 거고, 요 강도는 요 별에서 전체에서 초당 보내는 에너지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표면 전체에서 초당 보내는 에너지를 우리가 강도로 하는 겁니다. 이 강도를 등급 매긴 것이 절대 등급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별의 거리 측정하고 별의 막 색도 했지만 우리가 겉보기 등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었죠. 그 겉보기 등급을 이용해서 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요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 우리가 절대 등급을 알아냈습니다. 됐죠? 그럼 절대 등급을 어떻게 이제 초당 에너지로 계산하느냐?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별 태양이죠. 태양이 얼마만큼 초당 에너지를 내는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가까우니까 조금. 근데 어떤 별이 있습니다. 별의 이 강도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 태양과 별의 절대 등급을 비교하게 되면 이 별이 태양보다 몇 배 더 밝은지 아니면 몇 배 더 어두운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로 요 강도 재면 됩니다. 비율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만약에 절대 등급이 만약에 절대 등급을 계산하니까 이 별이 100배 밝다. 그러면 강도가 100 큰 거예요. 태양보다. 그래서 별의 강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결국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강도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법칙이 있습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인데 뭐 이름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이름 이거 누구의 법칙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흑채 배운 거 기억납니까? 모든 빛을 흡수하고 모든 빛을 뭐 한다? 예, 방출하는 그 흑채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보내는 에너지 크기를 법칙으로 이거 뭐 어떻게 유도했는지 몰라도 됩니다. 요 돼지꼬리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여기 그 보내는 에너지는 비례합니다. 그냥 요거 몰라도 돼요. 상수예요. 상수. 이하가 슈테판 볼츠만의 상수입니다. 뭐 숫자는 책에 있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례한다. 뭐에?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하고 요 강도 차이는 뭐냐?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E와 요 강도 L의 차이는 뭐냐?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동그란 별이 있다고 쳤을 때 단위 면적당 내보내는 에너지, 그러니까 요게가 단위 면적이 몇입니까? 단위 면적은 1m 제곱이고 단위 시간은 1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m 제곱이라고 칠게요. 별은 너무 커서 이렇게 못 재지만 여기서 내보내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면적에서 내보내는 에너지들 이렇게 여기 E입니다. 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의 E 됐나요? 그럼 광도는 뭡니까? 이 전체에서 내보내는 에너지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 거리가 반지름이 R이라고 칩시다. R 대문자 적을까요? 책에 대문자 있으니까. 이 R은 구체니까 구체 표면적을 잴 수 있습니다. 그죠? 표면적 뭡니까? 4파이 R 제곱이죠. 여기 표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광도라는 것은 전체에서 내보내는 에너지니까 요 E에서 요 표면적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1m, 이거는 1m 제곱당 나오는 에너지인데 표면적이 만약에 10이다 그럼 10배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곱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요 식을 한번 좀 크게 적어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별의 크기를 재고 싶다 했잖아요, 제가. 요걸 재고 싶은 겁니다. 4파이는 상수고, 요도 상수입니다. 다 상수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요 강도만 재면 되죠, 강도. 그 다음에 뭐 온도만 재면 되죠. 그래서 온도를 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온도 재는 법 뭐 배웠습니까? 온도 재는 법? 온도 재는 법 뭐 배웠습니까? 변이 법칙 했잖아요. 예. 변이 법칙으로 뭘 했습니까? 예. 맥스 파장을 알면은 자, 요거로 온도를 잴 수가 있다. 기억납니까? 두 번째, 별의 색을 보면 알 수 있다. 했죠? 요 파란색 뭐 3만도 뭐 했죠 이거. 네, 세 번째, 요 색도 우리가 어떤 거 했습니까? 색지수 했죠. 색지수 한 거 기억납니까? BB 요거 뺀 거 색지수 기억납니까? 예, 요거 했죠. 네 번째 뭐 했죠? 스펙트럼 분광형 했습니까? 분광형. 이런 것으로 뭘 잴 수 있다? 온도를 잴 수가 있다. 결국 요거로 이때까지 온도 잰 거예요. 앞에서. 자, 요거 어떻게 쟀습니까? 자, 곱보기 등급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니까 측정하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알면? 거리. 근데 거리를 아는 법이 뭐? 연주시차. 근데 연주시차는 어느 정도 가까운 별만. 두 번째 뭐? 흡수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를 이용한 후퇴 속도는 적색 편의로 후퇴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고 요거 상수고 거리 R 알 수 있다. 됐습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요거 겉보기 등급하고 거리하고 해가지고 요 내용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였죠? 절대 등급. 그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광도 잴 수가 있다. 자, 우리 이때까지 이제 이거 배운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숫자 알고 이 숫자 다 했고 요거 상수니까 이제 R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R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R은 R 제곱부터 가는데 그냥 다 넘길게요. 4파이 요거 T의 사스 L의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나머지 숫자는 다 아는 거고 R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R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거는 이제 나머지 상수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이게 이 나머지 상수니까 요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R은 여기 밑에 적을게요. R은 비례한다. T에 이거 안 적히네요. R은 비례한다. T의 제곱에 루트 L.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마지막이죠. 됐습니까? 결국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렇게 점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별의 반지름까지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별의 거리 알죠? 밝기 알죠? 실제 밝기 알죠? 색깔 알죠? 그 다음에 흡수성 가지고 이 아가 어떤 기체가 주로 많은지도 알죠? 이런 거 엄청난 많은 자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별을 이제부터 분류를 할 거예요. 분류.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이제 별의 분류입니다. 우리 오늘 한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거니까 꼭 기억해 놓고 숙지하고 그 다음 단은 들으시기 바랍니다.